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만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턴가 등장됐고 그중에 한 명이 또 권성동 의원인데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의 국회 사무실, 또 강릉 지역구 사무실, 또 통일교 본부, 그리고 통일교의 그 윤모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또 건진법사랑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 내용은 건진법사와 윤 본부장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서로가 여러 가지 청탁을 하고 주고받았던 통일교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일단 통일교의 현안 같은 것들, 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관련해서 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 네, 그리고 YTN 인수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청탁하면서 통일교 윤모 본부장이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이런 것을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갑자기 샤넬백 없어지고 뭐 샤넬 깡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또 어디서 등장하느냐? 문자 메시지에 건진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윤심은 권성동이다. 아, 맞아요.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뭐 전당대회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이라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통일교하고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통일교 관련 행사를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좋지 않다. 그런데 이때 권성동 의원이 야 거기 표가 몇 표인 줄 아냐? 그러니까요. 가야 된다라고 추진해서 이게 성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관계는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 윤 본부장인가요? 통일교의 2인자라고 불리는 예. 사람하고 건진법사하고 나눈 대화 속에 당원을 3개월 뭐 1,000원 이상인가 10,000원 이상인가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몇 명 필요해 예. 뭐 3만 명이 필요해 이래서 서로 대화 나누는 그렇습니다. 게 있었고 예. 나중에 이제 이게 권성동을 대표로 만들 줄 알았는데 권성동이 드랍하고 김기현이 김기현이 되고 됐죠. 나니까 괜히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만 예. 서로 자기네끼리 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앞에는 신천지 얘기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특정한 종교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이번에는 전환길 씨가 전환길을 10만 10만 표 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 세 집단이 다 똑같은 사람인지 예를 들면 장유미가 신천지도 믿고 통일교도 믿고 전환길도 믿는 거죠. 뭐 그러는 그렇죠. 거면 약간 모르겠는데 짬뽕 같은 느낌. 그렇지 않다면 진짜 숫자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장유미 변호사는 이제 전도하기 되게 쉽겠다. 저요. 많은 이런 회유들이 있었죠. 종교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 어렸을 때는 더 이렇게 해맑게 막 다니니까 엄청 그런 거 많이 도를 들었죠. 아시니까 이런 그런 거? 사람들이 저를 표적화하는 걸 많이 느끼죠. 어. 많이들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싹 보면서 기운이 좋아 보인다.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싫어요. 이러고 갔죠. 저분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저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왔대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왔대요. 저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예. 네, 미스 철학과 아닙니다. 그러면 저 욕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맹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너무 크게 맹해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사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도 이제 방송에서 처음 듣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지금 굉장히 똑똑하게. 아니 근데 아까처럼 웃어봐야 네. 나가도 반응이 아니에요.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미안한데 형 이건 미안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딱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아유, 나왔어요. 저 괜찮아요. 한번 웃어봐요 그러면. 예, 여러분은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장유미 변호사 이렇게 웃는 거 못 봅니다. 네, 예. 너무 당황했네요. 자, 뉴스다이브에서 제가. 네. 유일하게 또 한 컷 써있네요. 나왔고요. 순둥순둥 얼굴이 아주 예뻐요. 얼굴 그러니까요. 상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응원 댓글을 올려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일교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바이든 당시에 네. 부통령 대통령. 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그러니까 천주평화연합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이라는 행사에 온다. 네. 여기에 가면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펜스 부통령을 만나면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추진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때 권성동 의원이 역할을 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자유롭지 못할 그렇죠.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원래는 건진이랑 해가지고 그렇죠. 이 대통령과 김건희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이었는데 거기 권성동이 또 한 축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서 만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게 통일교 주최 행사니까 그렇죠. 통일교에 대해서는 이제 이단 논란도 있고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좋지 않게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거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권성동이 밀어붙였다는 거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300만 표를 갖고 있다. 이건 만나야 된다. 예. 통일교 표를 생각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통일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권성동 의원이 했을 것인가와 관련해 물음표가 이제 특검의 그럴 수 수사선상에 있죠. 예. 오른 것이고 이게 막 자기가 친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민의힘 분한테 들었는데 이 인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임관을 하고 네. 근데 권성동은 윤석열을 전혀 못 알아보고 몰랐는데 윤과 권이 예. 친구라는 사실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일 때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강릉에서 예전에 뭐 외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니까 그래 그러면 나보다 뭐 나이도 많고 검찰은 후배여도 말 편하게 해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됐고 친구인 인식이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우린 친구였어요. 이렇게 좀 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 잘 모르는 얘기예요. 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씨가 이렇게 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거죠. 맞습니다. 계기가 설명이 된 거고 그리고 사실은 뭐 실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총장 이후에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나니까 권성동 의원이 싹 나온 거 아니에요. 친구라고 되게 강조했죠. 그때부터 친구라는 얘기 막 하고 뭐 어렸을 때 외가 가면 같이 놀았다 그랬는데 논 흔적은 없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 이철규 의원 앞에서도 그 최혜병 특검에서 이름이 나왔었지만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뭐 YTN 인수하는데 이철규 의원한테 내가 물어볼게 건진에 이런 문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두루두루 살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통일교 얘기하면은 이게 경기도 가평 그리고 서울 용산 이런 곳에 통일교 본부가 있는데 관련된 시설들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 한학자 총재 뭐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있고 이 관련해서 뭐 누군가의 힘을 빌려 보겠다. 그때도 윤핵관들과의 연결성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집사, 네. 예 김예성 씨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베트남에 있다가 제3국으로 도피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부통원의 부회장이면서 그 웰바이오텍의 회장, 뭐 삼부의 숨은 실세 이렇게 불리는 이기훈이라는 인물. 어제 영장실질심사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완전.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걸 도망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신병 확보에 들어갈 거예요. 영장실질이 안 나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도주의 신호는 없는 겁니다. 예. 피의자로서 내가 갇힐 것 같으니까 또 범죄도 어느 정도 자인했다라고 보여지는 맥락인 거예요. 본인이 떳떳해서 영장 발부되지 않을 것 같고 항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왜 도주를 합니까? 그래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혜성 씨도 그냥 도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야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나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뭐가 불법적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출국한 시점 보면 탄핵되고 바로 직후에 출국을 했더라고요. 예,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가기도 했고 지금은 또 베트남에서 또 다른 국가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를 하는 거죠. 이거 바로 걷어들여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이 이거 같아요. 지금 그 김건희 씨 사건이나 윤석열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친윤들의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 보면은 건진의 얘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윤한홍 얘기를 많이 그랬었죠. 해요. 예. 그리고 이철규는 항상 그 핵심에 있었다고 다들 알려져 있고 네. 모든 로비나 이런 것도 이철규를 통해서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얘기 나오고 권성동 까지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이름도 계속 거론되죠. 건마다 다 거론되는 건마다 것 다 같아요. 나와요. 게다가 제3자들이 이 대통령 부부에게 뭔가 인사청탁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제3자들이 언급하는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윤한홍, 이철규, 윤상현, 권성동 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핵관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보면 그 윤핵관들을
향해 가는 창구로 건진을 썼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충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흐름이. 예, 끝점에 가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귀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도망가고 뭐 삼국 도피하고 이러는 시간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저 두 분 변호사분들께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법원이 28일부터인가 뭐 휴정기가 있다면서요? 7말 8초에 쉬죠. 이거는 그 법원이 쉰다라는 건 그 뭔지 알겠어요. 그 취지는.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형사 그럴 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 다르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그 민사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의 제한이 별로 없는 거는 예를 들면 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시효가 정지되거나 예. 이런 거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아하. 근데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 법원이 그냥 놀고 싶다고 해서 놀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휴정기라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는 뭐 윤석열 측이랑 얘기해 보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맨날 그런 식이야.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민사는 이제 불변기일인 게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불변기일은 하루라도 늦으면 이게 다 실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네. 검찰 특검도 주어진 시간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데 주구장창 이 사람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10일이에요. 한 번 갱신해서 20일. 예. 그런데 놓치고 그동안 막 법원의 시간이 멈추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형사는. 그래서 영장 발부도 이를테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우리 휴정기니까 못해. 이런 건 예, 예. 형사는 특히 용납이 안 돼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돌아가는 거죠.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법원에 좀 이게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판단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 걱정을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야 우리 휴정기야 라고 해버리고 시간을 보내버리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 우리 뉴스다이브 구독자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댓글로 계속 여름 휴가 없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지휘자 같다라는 표현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 이 여자 묶어놔라라는 댓글은 본 적 있어요. 그럼 말을 못 할 것이다. 손을 너무 움직인다. 그래서 예. 제가 아니, 좀 근데 신경 쓰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 나중에 클립 올라갈 때 편집하실 때 음악 하나씩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항상 화끈하고 시원한 논평에 응원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그러니까. 써야지. 슈퍼챗이라고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닉네임은 뭐 안 올려주고 슈퍼챗이라는 분이 올린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저래. 자기 받는 돈만 생각하고 3만 원은 크게 예. 표기시해 주셨는데. 누가 보낸지는 누가 안 보낸지를 알려주고. 말해줘야지. 예. 참 큰일 날 친구들입니다. 예.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친구들. 저희가 아까 3,000명일 때 한 분씩 데리고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6,000명이요? 6,700명이 진짜 대단하시다. 자, 6,000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십시오. 12,000. 12,000 갑시다. 야, 예. 욕심이 너무 많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김태균은 또 뭡니까? 이름이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김건희 특검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8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아이폰이라고 그러죠. 네.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출석하라 그랬더니 출석 안 하고 자기는 서면 조사를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28일 법원 휴정 그 끝나고 나면 자신은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뭐 법원의 판단도 있겠지만 이 특검의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간 끄는 걸 전략으로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피해자들은요 보통 이게 천천히 진행되길 원할 수밖에 없는 동의는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되면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불이익한 게 직면이 되니까 시간이 끌고 뭔가 분기점이 있길 바라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서면 조사 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서면 조사도 일반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 방식으로 조사를 받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면 조사 받는 거는요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서면 조사 받는 건 봤어요. 뭐 고소고발이면 난무하니까 일반 피해자는 다 소환 조사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김건희 씨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이런 것도 볼 수가 없는 광경인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떳떳하다면요. 으흠. 진짜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임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받으십시오. 조사 특검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어서 역설적으로. 예, 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오후에 또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구하겠다라고 했고, 앞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기훈 부회장 관련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는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를 포착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중요하죠.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당시에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었고 네.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만약에 모의를 했다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고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2022년 3월 달에 그 서기관이 그 종점을 바꿔서 한번 다시 만들어봐라라고 했던 그 용역 말하고 발주, 네, 예. 네. 그 말하고 용역업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그 이후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예. 난 다음에 한 행위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그렇죠. 실제 2022년 3월 17일 경에 누가 그 사람에게 시켰나부터 봐야죠. 그렇죠. 시킨 것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보는 것도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 상황이 펼쳐질 때 국토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막 수사 방해 뭐 예를 했다는 든다면 것도 뭐 증거를 없앤다든지 예, 예. 본인들의 뭐 회의하면서 했던 얘기 회의록 같은 게 없앤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건 부분을 증거 지금 인멸이에요. 짚는 거고. 그래서 김성규 의원 보좌관도 그렇죠. 국토교통부에 수사 상황을 좀 공유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예. 수사 방해죄로 의율하는지 여부를 뭐 검토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딱 걸리고 있다. 다 오픈이 되고 있다. 예. 자,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오후에도 아마 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앞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를 응원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던 분은 데이비드 문 님입니다. 와. 예, 오, 문 고맙습니다. 데이빗 씨,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는 오늘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환 기자 출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고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나오시니까 무인기 관련된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예, 노영희 변호사는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휘 한번 해주세요. 네. 예.